고배율 망원 렌즈로 촬영한 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비싼 렌즈를 써봤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1950년대 말부터 소위 강대국을 중심으로 달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성공 여부는 국가위상과 직결됐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지금의 달 탐사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한 위상을 넘어 우주 패권과 맞닿아 있습니다. 달 탐사 역사 미소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7년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하며 본격 우주 경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당시 엄청난 충격을 받은 미국은 세계 최초로 인간을 우주로 보내겠다는 머큐리 계획에 돌입하지만 이마저도 1961년 우주 유행에 성공한 소련의 유리 가가린에 뺏기고 말았습니다. 1966년 소련의 무인 달 탐사선 루나9호가 세계 최초로 달 표면에 착륙을 성공하자 미국은 1969년 세계 최초로 인류를 달에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소련의 무인 탐사선은 이듬해인 1970년 달의 토양을 채집해 귀환했죠. 양강의 엎치락뒤치락 달 탐사 경쟁은 소련의 붕괴 시점과 맞물려 휴지기에 접어듭니다. 당시엔 체제의 우월성 과시가 달 탐사의 주된 목적이었기에 미국으로선 경쟁자가 사라진 마당에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며 달 탐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1990년대 들어 달 탐사는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1990년 1월 일본은 아시아 최초의 달 탐사선 히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007년 9월엔 가구야를 발사해 세계 최초로 달 3차원 지도를 제작하게 됐죠. 같은 해 중국도 탐사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014년엔 아시아 최초로 달에 착륙한 데 이어 5년쯤 뒤에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도도 신흥 경쟁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양자구도였던 달 탐사 경쟁이 다자구도로 확대된 셈인데 특히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무대가 우주로 확장됐습니다. 달이 패권 경쟁의 무대가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달에는 돈 되는 자원이 널려 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공급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구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헬륨 동위원소 물질인 헬륨3가 200만 톤가량 매장돼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 물질은 핵융합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원자력 발전의 동력인 핵분열보다 4.5배나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1만 년 동안 지구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게다가 탄소 배출이 없어 친환경적이고 비방사선 물질로 방사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우 희귀한 금속 원소라는 뜻의 히토류도 풍부합니다. 히토류는 전기차를 움직이는 연구자석 제작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를 만들 때도 원자로를 제어할 때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데 공급망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선 달에 묻혀있는 히토류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겠죠. 특히 최근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인도의 찬드라얀 3호는 달 표면에 황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예상대로 산소, 철, 크롬, 알루미늄, 티타늄 등 다양한 자원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가히 우주의 광산이라 불릴만합니다. 과거에는 달 자원을 누구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1967년 유엔이 채택한 우주조약과 1979년의 달 협정에 따르면 우주 자원은 소유하지 못함은 물론 해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2015년 봉인이 해제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만든 새 우주법, 상업적 우주 발사 경쟁력법 때문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어느 나라든 달 자체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달에서 캔 자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차지하는 쪽이 임자라는 거죠. 달이 굳게 꽂으러가는 곳이 아닌 소유 가능한 우주 광산이 된 셈입니다. 달 패권 경쟁에는 자원 확보를 넘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달은 우주 탐사의 거점이 될 수 있는 핵심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물과 얼음입니다. 지난 2008년에 쏘아 올려진 인도의 궤도 탐사선이 달 남극에 물과 얼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나사는 달 남극에 38억 리터 정도의 물과 얼음이 존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물과 얼음이 있다는 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직수화산소는 물론 로켓 연료인 수소화산소를 직접 조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력도 지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적은 연료로도 로켓을 쏘아 올리기에 좋은 환경이죠. 이는 달 표면에 기지를 건설해 심우주 탐사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달 남극 탐사가 본격화됐는데요. 일단 최초 달 남극 착륙의 왕자는 인도가 가져갔지만 미국은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치열한 남극 탐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의 우주 패권 경쟁은 동맹 대결 양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항공우주국 나사는 I think the space race is really between us and China. 우주 경쟁에 있어 미국의 상대는 중국이라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미국은 유인 우주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달 남극에 인류를 보내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게 목적이지만 속내는 중국의 우주 진출 견제입니다. 루나 게이트웨이는 더 적극적인 대중국 견제 장치입니다. 달궤도를 공전하는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 아르테미스 참여국인 유럽, 캐나다, 일본 및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나 우방국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명확히 한 프로젝트입니다. 우주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달 탐사 투자를 급격하게 늘린 중국은 나사와의 협력을 종료한 러시아와 손잡았습니다. 축적된 연구 결과와 기술을 토대로 달 연구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내년엔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을 채취하고 2026년엔 달 남극
탐사를 2030년쯤엔 유인 탐사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두 나라 모두 최종 목표는 달에 남극에 기지를 건설해 인류를 보내는 거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우주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는 겁니다. 미국은 달 자원 추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투명성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법적 틀을 마련해 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 분야에선 분쟁이 아닌 협력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양보 없는 치열한 자원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판국에 협력 가능성은 현재로서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우주 자원이 곧 패권이 시대를 코앞에 둔 지금 경쟁과 대결은 진작에 시작됐습니다.